Korean Channel. 수지 씨, 내일 퇴근하고 영화 볼까요? 미안해요. 내일은 중국어 배우러 학원에 가야 돼요. 중국어요? 퇴근 후에 공부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일 끝나면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먼저 칸 씨의 글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제시카 씨의 27번째 생일이에요. 제시카 씨는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제시카 씨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니 꼭 틀어주세요. 네, 잠시 후에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제시카 씨,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씨의 글인데요. 오늘부터 중간고사 시작이에요. 경희여고 3학년 3반 친구들 모두 시험 잘 보고 힘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군요. 경희여고 3학년 3반 모두 시험 잘 보세요. 2시에 상담 예약을 한 다니엘인데요. 아, 다니엘 씨, 이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공부 때문에 상담 신청을 했네요. 네, 요즘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요?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숙제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어는 프랑스어와 많이 달라서 다니엘 씨한테는 더 어려울 거예요. 또 중급은 문법도 복잡하고 한자어도 많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면 어때요? 초급 때 배운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만의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잘 몰라도 단어를 알면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 단어를 10개씩 암기하는데 단어를 작은 단어장에 써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문법은 자주 사용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일기를 쓸 때 그 문법으로 문장도 만들어 봅니다. 제가 부족한 과목은 말하기와 쓰기인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친구의 좋은 공부 방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부터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여기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와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성당은 뭐예요? 네,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당은 한국에서 유명한 전동성당입니다.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아시죠? 명동성당을 지은 프랑스 신부가 설계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자, 그럼 이제 경기전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골목을 걸으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골목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텔레비전에서 본 느린 우체통이 있네요. 느린 우체통이요? 네,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우체통이에요. 이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6개월 후에 배달해 준대요.
엽서와 우표도 공짜고요. 그래요?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등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등산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멋진 경치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잖아. 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등산하는 사람도 많고 등산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그래도 걱정이 되면 나하고 같이 갈래? 정말? 너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등산을 갈 때 뭘 준비해야 돼?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어.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어야 하고 땀 닦을 수건이랑 마실 물 정도만 가지고 가면 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의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을 많이 벌거나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또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부었네? 어젯밤에 라면을 먹고 자서 부은 것 같아. 근데 왜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지? 라면에 나트륨이 많아서 그렇대. 게다가 라면을 먹을 때 김치도 같이 먹잖아. 그러면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얼굴이 붓는 거래. 그러지 말고 다음부턴 라면 끓일 때 우유를 한번 넣어봐. 우유? 응. 그러면 나트륨의 흡수를 줄일 수 있대. 그래? 라면에 우유를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고 물 대신 우유를 한 잔 마셔봐. 그것도 효과가 있대. 오늘은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양념을 하는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 좋겠네요. 그럼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네. 가래떡과 소고기, 그리고 파, 당근, 각종 버섯이 들어가고요. 양념으로는 간장과 설탕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먼저 뭘 하면 되나요? 먼저 떡을 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파와 당근, 버섯은 떡과 같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소고기는 간장으로 양념을 한 후에 잠시 두세요.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된 것 같은데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먼저 떡에 소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파, 당근, 버섯을 같이 넣고 살짝 볶은 후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세요. 이제 맛있는 궁중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